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특급 비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누군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왜 나만 먹으면 전부 살로 갈까요? 심지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게 살찌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살 안 찌는 체질 여러분들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보통 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이 호흡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하고 에너지를 쓰는데 근육량이 늘어나면 내 몸에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여기까지 다들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살 안 찌는 체질의 비밀이 어디에 있나고요? 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의 첫 번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장 속에 있는 뚱보균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장은 신체 중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사는 장기인데 무려 100에서 1000조 개의 세균이 있고요. 세균들의 무게만 약 1.5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또 나한테 유리한 이로운 유익균하고 나한테는 해로운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뚱보균이 바로 이 유해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의 테스형 많이 하는데 우리 장내의 미생물도 테스형이 둘이 살거든요. 첫 번째, 피르미쿠테스라고 불리는 뚱보균이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비만 세균입니다. 이것도 테스형입니다. 네, 그래서 몸속의 지방을 과하게 축적하게 하고 지방산을 생성해서 비만을 유발하는데요.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을 저하시켜서 더 먹고 싶어, 더 과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 뚱보균이 다이어트를 하기 이전에 체중을 기억하고 유지해서 요요 현상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 안 먹었는데도 살찌는 이유는 장 속의 테스형, 뚱보균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뚱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겁니다. 빵, 과자,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 설탕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이 이 뚱보균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경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하죠.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자, 그러면 뚱보균을 어떻게 해야 줄이냐고요? 우리 장에는 뚱보균도 있지만 날씬균도 있습니다. 이 날씬균도 테스형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다릅니다. 박테로이데 테스입니다. 네, 그래서 박테로이데 테스라고 불리는 날씬균은 뚱보균하고 반대로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체중을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뚱보균, 날씬균 모두 필요합니다. 다만 날씬균의 비율이 커져야지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날씬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입니다. 네. 뚱보균이 좋아할 먹이, 즉 지방과 단순당 음식을 줄이고 날씬균이 자랄 수 있는 식이섬유나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 변비가 해결되는 이유도 장 속에 유익균이 많아져서 변을 잘 보게 됩니다. 심지어 행복해지는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만들라고 신호 전달을 다 합니다. 야, 그 세로토닌 좀 더 만들어. 뭐 이런 신경물질 만들어 하는 것들이 장에 사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대신 일해주는 내 천병을 장에다 넣어줘야 되고 이왕이면 그 장에 넣어주는 애들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애들이어야 되니까 바로 그 유산균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요, 혹시 유산균을 어떻게 드시는 건가요?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서 유산균을 드시고 계신 건가요? 유산균을 먹겠다고 시중에 나와 있는 요구르트를 챙겨 드신다고요. 자, 유산균 제대로 알고 먹어야 장까지 살아서 갑니다. 그리고 장까지 살아서 가는 균이 많습니다. 요구르트를 먹는 경우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유산균이 신맛을 내기 때문에 단맛을 좀 보강해서 맛있는 음료들이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맛을 보강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면 유산균 먹으려다 오히려 나머지 당을 더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아, 맛있어서 막 5개, 10개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체질에 맞는 유산균을 먹어야 하는데 유산균은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우유 어디에서 났습니까? 소한테서 났죠.
동물성 유산균, 김치나 된장이나 동치미 등의 발효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식물성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 경우는 육류 소화를 돕는 동물성 유산균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많아졌겠죠. 그래서 유산균들이 동물성 유산균들이 많이 있었겠고, 전통적으로 식습관에 적응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동양인 경우는 아무래도 식물성 유산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유산균이 더 효과적이고, 동양인들이 갑자기 서구식 식생활을 많이 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육류의 부패 산물인 각종 유해 물질들이 장에 쌓이게 돼서 더 많은 유산균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때는 락토바실러스, 에스토필러스 같은 동물성 유산균도 꼭 필요합니다. 근데 김치 속 유산균인 식물성 유산균도 더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유산균이 동물성 유산균에 비해서 24배 이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장까지 잘 살아간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두 번째 이유는 장에 쌓인 독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지금 종아리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꾹 눌러보세요. 혹시 3초 후에도 손가락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장에 독소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죠.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술을 엄청 먹으면 술 분해하는데 간이 그 에너지를 다 쓰니까 나머지 해독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장에서 간이 걸러내지 못한 독소를 또 2차로 또 걸러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장에 쌓인 독소들이 결국 변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장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픈 적이 있죠. 바로 장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아침에 눈 뜨기 힘들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여기저기 아픈데도 검사를 받아보면 이상이 없죠. 그럴 때는 내가 몸속에 쓰레기를 키우고 있구나. 이 쓰레기가 만든 독소를 내가 많이 갖고 있구나. 제가 병원에서 원인을 모르겠는데 피로감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 원인이 변비거나 장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환자분들 여러 사례가 있는데 아무리 증상이 많아도 장의 균형을 잡으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의 판단력이 면역력이기 때문입니다. 염증 증상은 대부분 장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장 속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증가합니다. 결국은 면역이 약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더더구나 유산균을 더 잘 챙겨서 먹어야 이 면역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사실 요즘 바이러스나 이런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그 면역을 첫 번째 감당하는 곳은 결국은 장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유산균과 채소를 더 같이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